자, 보죠. 예. 네, 사우나 생각이 나네요. 비트코인이 왜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을 사실 세 가지 정도로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제 어제 흐름, 그 다음에 두 번 연속 급락, 그 다음에 어제 흐름, 이 흐름들을 세 가지 이제 시나리오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제 나오는 반등이 이제 찐 반등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데드캣 바운스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트랩이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무조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찐반등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해외 증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해외 증시 흔들림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찐반등이고, 데드캣 바운스는 사실 특별히 멘트를 치진 않겠습니다. 근데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어제 상승이 약간 좀 불트랩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좀. 뭐요? 불트랩이 뭐냐면 이제 곰 잡는 덫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두 번째 폭락한 날 약간 장 초반에 그런 느낌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트랩은 시장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제 억지로 좀 올린 다음에 시장에서 따라오는 쪽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던지고 나가는 게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면 설거지가 이제 가장 그런 느낌인데. 오전장 초반에 장 초반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잠깐 지초가에서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어제 상승이 이제 불트랩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가 원유 때문이다라고 하면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원유가 60달러대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80달러 넘었다가 이제 70달러 후반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어제 그 아이쉐어즈 EWY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먼저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이쉐어즈랑 그 EWY랑 우리나라 시장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오르면 양봉으로 오르면 이제 미국장은 고점에서 시작해서 음봉으로 끝납니다. 그게 좀 약간 달라요. 저점 잡는 것도 다르고. 근데 흐름은 비슷한데 어제 일단 아이쉐어즈가 좀 좋진 않았다. 그리고 반도체들도 그렇게 어제 반도체주들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마이크론도 떨어지고 TSMC도 떨어지고 샌디스크도 떨어지고 낙폭이 아주 큰 건 아니긴 합니다만 거꾸로 빅테크들이 여러 개가 좀 오르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어제 급반등을 가지고 정말 좀 회복이 될 거냐 아니면 아니야 아직은 해결된 게 없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던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장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코스닥만 보면 과거 기준으로 전 종목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어제 14% 넘게 네.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중에도 꾸준히 사들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네. 이제 5위까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위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2등이 이제 셀트리온, 3등이 삼성 SDI, 4등이 LG화학, 5등이 APR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5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수급이 깔끔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셀트리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셀트리온은 올해 첫 거래에서부터 외국인이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침 없이.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이라고는 합니다만 최근의 얘기고, 올해 들어서 2달 넘게 계속적으로 사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외국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또 2개나 들어갔네요. 네. LG화학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어제 그 ETF 대량 매매된 그 표가 나오길래 봤더니 그 3위가 2차 전지 ETF를 네네. 많이 네네. 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급락을 일단 급 조정을 한번 세게 받고 장이 이제 다시 이제 방향을 좀 위로 다시 잡으면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코스닥 뭡니까 저 액티브 펀드 등등등 그런 것들, 또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그런가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도 지수 ETF를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은
뭐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뭐 대장을 할 거라고 글쎄요, 생각을 분위기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오 얘기는 아직은 별로 안 네. 나오는데 2차 전지가 요즘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실제로 수급이 또 2차 전지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그 대장이 하여간 셀 업체 중에서는 확실히 SDI 같아요. 그 LG 엔솔보다는 대장입니다 지금. 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증시 활성화, 독단, 24시간 주식 거래 갈등 격화. 이게 노조하고 그러니까 거래소 노사 얘기죠? 이제 뭐 KRX랑 증권 이제 사무금융 노조랑 갈등이라고 글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6월 29일서부터 일단 12시간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7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4시서부터 8시까지. 그게 확정이 됐어요. 네, 네. 정부에서 다 금융당국에서 오케이가 난 거예요. 언론 보도로는 6월 29일 날 시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 KRX가 지금 사실 넥스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픈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니, 그거야 그래서 뭐 알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재밌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데 KRX에서 우리는 할 거니까 따라올 증권사들은 따라와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데 한증 뭐 이렇게 하면 전체 증권사가 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차피 니네는 우리가 하는 결정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KRX 지분을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주거든요. 원래 사실. 주인이잖아요. 네, 주주인데 이게 좀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그 관치의 자락이 남은 거죠. 네. 거래소가. 사실 거래소가 증권사들 뜯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대부분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대표는 대부분 모피아 쪽에 사람들이 항상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하고 뭐 연봉이 뭐 엄청나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로 이런 거래가 뭐 좋은데 남들이 저렇게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자들 측면에서 이게 긍정적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건 사실은 거래소가 말씀하신 대로 넥스트레이드죠. 거기에가 너무 잘 되니까 배 아픈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은 돈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넥스트레이드가 작년 실적이 영업 수익이 그러니까 총 그냥 수익이 644억에다가 거기서 이제 들어간 비용 빼는 영업이익이 164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넥스트레이드는 실질적으로는 이 어떤 거래하는 어떤 그 통계를 보면 사실 직장인분들 출퇴근 시간대에 거래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흡수를 하겠다. 뭐 그런 거 24시간은 내년 말서부터 시행을 예정을 두고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길 텐데 이게 개인차가 다 있긴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게 정말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또 나아가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MSCI 선진국지수 편입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 등등등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접근은 별로 없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저는 좀 궁금증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가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도 최후 통첩 날린 이란. 뭐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테러라고 보는 게 테러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할 ICBM을 쏠 능력은 할 안 능력이 되니까. 없죠. 이거를 이제 사실 누가 얘기를 했냐면 그 뭐 이란에서 막 뭐 최고 지도자급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이란 대사분이 이제 뭐 얘기를 한 건데 가능성도 없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도 뭐 대응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지리상 본토 공격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9.11 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의 오전장을 아예 안 열어버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갖고. 그건 잘하는 거죠. 네, 미국 장은 4일을 아예 그냥 통으로 쉬어버렸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 점심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한 시간 쉬었죠. 네, 점심시간 있고 오후장에 이제 그 동시효과 다시 들어갔는데
이때 9.11 때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한 1,600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들어간 게 1,200개가 넘는 종목에 하한가를 들어갔어요. 아니, 이제 다 던지는 네. 거죠, 뭐. 금 관련주들만 좀 몇 개 오르고 나머지는 올 하한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근데 이건 이제 왜 제가 준비를 했냐면 사실 뭐 안다라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응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가 나오면 사실 네 뭐 굉장히 시장이 힘들어집니다. 네. 네. 사실 저에게는 이미 우려가 되고 있어요. 내부 테러 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일단 뭐 9.11 때처럼 그렇게 큰 어떤 사이즈로의 테러도 있겠지만 테러라는 거는 그냥 가도 아무데나 총 난사해도 테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이런 뭐 국토안보부가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부처인데 얼마나 이런 걸 잘 커버할지 모르겠네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없습니다. 마지막 갈까요? 예, 예. 네.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이제 신용평가사가 이제 산업별로 뭐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3대 신용평가사는 어떤 걸 좋게 보고 어떤 걸 나쁘게 보고 어떤 걸 중립으로 봤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정유업종, 그 다음에 방산, 석유화학, 이제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해운은 좀 약간 뺐습니다.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가가 1배럴, 배럴당 이제 1달러가 상승을 하면 실질 영업이익이 400억이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1달러 상승 시 영업이익이 4천억이 증가를 한다. 이제 복합정제마진은 뭐냐면 이제 단순전제마진으로 이제 원유를 이제 끓이는 거거든요. 끓이는데 그걸 단순전제마진을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중진류들 같은 경우로 다시 거기서 휘발유랑 경유 같은 거를 뽑아내는 게 이제 복합정제마진인데 이게 1달러 상승하면 지금 영업이익이 4천억 상승하는데 지금 지난달에 60달러 초반 중반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고점에 80달러를 넘었고 마감은 77달러 정도로 본장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뭐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사는 뭐 사실 특별히 말씀드리기 부분이 없죠. 너무나 당연한 부분. 오늘도 넥스원이 어제 정규 방송이나 종편에서 넥스원 광고를 진짜 뭐 계속 틀어줬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천공2에 대해서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는 게 많이 나와서 오늘도 한번 좀 이 수급이 넥스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동 이제 유도무기 재고 소진 리스크가 좀 있고 그게 이제 국내 방산 업체에 이제 기회로 작용한다. 이제 석유화학은 반대로 이제 이 상계 신용평가사 모두 좀 약간 안 좋은 의견을 좀 내는데요. 유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하면 마진이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되기 힘들고 가장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석유화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석유화학은 좀 공통적으로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좀 약간 안 좋은 점수를 준 상황입니다. 어제 유한타증권 백종민 연구원이 이코노미톡 시간에 나와서 방산 쪽 얘기를 좀 해서 저도 천공투를 물어봤어요. 그동안 근데 천공투가 갖고 있던 약간의 제약이 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거였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일 때문에 실전 경험이 생겼고 또 굉장히 결과가 좋았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저기서 뭐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뭐 당장 좀 더 보내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카타르나 다른 나라까지도 이제 천공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 근데 그 얘기는 하더만요. 백연구원 얘기가 중동 쪽에 대해서는 니즈가 분명히 크다. 근데 이게 유럽이나 뭐 다른 데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이 천공투와 관련돼서는 이게 막 중동 뭐 그다음에 막 아프리카 막 뭐 유럽 이렇게 온 사방으로 다 이를테면 K9이나 그다음에 K2 전차나 네. 다연장 로켓 천모 요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거는 좀 오바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어제 나왔던 얘기 때문에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표로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 신용평가, 이제 한국 기업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석유화학은 정말 다 부정적이군요. 네.
일단 중립적인 반도체를 좀 약간 중립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가스 같은 건 이제 헬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만들 때 중동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알루미늄도 사실 반도체 만들 때 이제 증착 쪽에서 좀 쓰이는데 알루미늄도 중동 쪽에서 좀 많이 갖고 오죠. 그래서 좀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 해운 민자 발전은 왜 저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자 발전을 좋게 보는 쪽도 있고 좀 부정적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여기로 가야 돼?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립 이쪽입니다. 그쪽으로 가 있구나. 네. 요거는 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 기업 평가 겁니다. 네. 네. 민자 발전을 중립적으로 보는 쪽도 있긴 한데 민자 발전은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합니다만 가장 많이 모멘텀이 있는 게 이제 SK 이노가 가장 민자 발전이 크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 GS 뭐 이런 쪽 삼천리도 있긴 하죠. 근데 민자 발전은 우리가 크게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자동차, 가전을 부정적으로 좀 본 것도 있고 가전은 왜 그런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소비 심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긴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뭐 저게 뭐 네, 항공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부분이 항공이고 오히려 이제 이게 끝난다라고 하면 항공이 이제 저점에서 뭐 그럴 수 있죠.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 뭐 약간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상계 신용 평가사는 보고 있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얘기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HFR. 네.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 통신장비주들 네. 말씀을 드릴 때 연말 되면 가장 많이 오른 업종,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이제 통계를 내는데 저는 이 통신주들이 상단에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OE솔루션은 2배 이상 올랐고 HFR은 지금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HFR은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시초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좀 약간 덜 오른 HFR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모멘텀 보시면 되는데요. AI 랜인데 SK텔레콤이 여기에 뭐 수조금 쏟아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이쪽에. 근데 AI 랜은 기존의 이제 통신 장비에 그 엔비디아 GPU를 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 이제 HFR과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6G 이제 저기도 위성통신 탑재 관련돼서 국책 과제 참여를 하고 있고 프라이빗 5G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5G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를 공장 내에서 이렇게 뭐 일을 시킨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통신을 하기 위해서 5G를 쓰는데 그 현대 자동차 자체적으로 쓰는 통신 이제 그걸 5G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공장 내에서의 네, 네. 5G를 돌리는 네, 기업별로. 개별 공장, 기업별로. 예. 네. 그러니까 적용되는 부분은 협동 로봇,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시스템 등에 이제 연결하는 핵심인데 요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HFR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엔드 투 엔드라고 우리가 보통 턴키라고 표현하는 이 5G 스탠드얼론 풀스택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장은 지금 그 RF HIC가 지금 대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지금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마 그 종목이 될 네, 지금 지금까지는. 그 네. RFHIC는 별로 거의 안 떨어졌어요. 네. 네. 좀 차트를 잠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 가보겠습니다. 차트는 주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모든 통신 장비주들이 고점이 2019년도고 웬만한 종목들은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씩 올라갔는데 HFR도 최근에 이제 저점 잡고 일단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구간인데 주가 저점 그다음에 통신 장비주들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이 올해거든요. 올해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통신주들 뭐 다 좋습니다. 솔리드 뭐 여러 가지 종목 이노 와이어리스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군들 포트에 통신주 하나 정도는 뭐 넣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올해 말 정도 됐을 때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신 관련주를 한번 기획으로 한번 하시죠.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게 랜덤하게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좋게 네. 보신다고 그러는데 왜 저기 까먹는 거죠? 그럴 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장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통신주도 박근호 위원 표 통신주 뭐 올해 한번 총정리 이런 개념을 한번 기획으로 준비를 좀 다음 주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